됐죠? 이제 2026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2강 신경 파악으로 들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추론 같은 경우는 그 글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잡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 강의 게이트웨이를 보시게 되면 주제를 레스토랑 예약 실패, 레스토랑 예약 실패라고 적어놨으면 이미지를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 was 바로 들어가네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오늘이 심지어 또 발렌타인데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on Friday가 금요일이죠. 금요일 발렌타인데이에서 오늘도 또 공교롭게 발렌타인데이자 금요일이네요. 어쨌든 그리고 주인공 나왔어요. 피터는 was certain, 확신했습니다. 자, 무엇을 확신했을까?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that 그의 와이프 에이미라는 사람이 was going to love his surprise. 좋아할 것 같다라고 확신했대요. 무엇을? 그의 놀라운 것. 쉽게 말하면은 뭐 놀라운 선물, 뭐 뜻밖의 선물 요러는 의미가 되겠죠. 그의 와이프 에이미가 자신이 준비한 뜻밖의 선물을 좋아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피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잡을 준비해 볼까요? 우리 알고 있습니까? had spent네요. 여기는요. spent 시간 명사 ing. 우리 이런 거는 사실 중학생 때부터 많이 봤었죠. 물론 여기서는 had pp 과거 완료 시제로 쓰였고 조동사 개념 얘가 동사 계열로 해석이 되긴 하겠지만 spend 시간 명사 ing 이런 개념 우리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돈도 되겠죠. 피터 씨는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검색을 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느라 참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무엇을? 어떤 이벤트, 어떤 행사를 온라인으로 찾아보느라 참 오랜 시간을 썼습니다. that, 그런데 그 행사는 뭐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느낌 잡았습니다. 관계 부사가 아니겠네요. 뒤에 동사 계열 등장하니 when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다. 뭐 위치로는 바꿔도 되겠지만요. There would be a new way, 새로운 방법이 되는 행사였는데 to spend time with Amy입니다. 에이미 씨와 함께 주간대 끝났습니다. 자신의 와이프 에이미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특별한 행사를 온라인으로 찾아보느라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피터 씨는 had finally found,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완벽한 것을 마침내 찾아냈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자신의 와이프 에이미 씨를 위해서 완벽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에이미지. 에이미는 종종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tell 사람, 사물. 그러니까 여기서의 that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that이라는 거예요. 피터 씨에게 뭘 말했었냐면 자신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것을? 이런 장소에 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문법 조심. 어떤 장소들? She had never visited before. 자, 여기까지만 다시요. 관계부사 where가 생략이 됐을까요? 제 생각엔 좀 다른데요. 주어는 있고요. 방문하지 않았다. 그 전에 어디를 방문하지 않았는지 visit의 목적어, 동사의 명사 목적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관계부사가 생략이 된 게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생략이 됐겠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관계부사가 아니라요. 그녀가 그 전까지 방문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번도 안 가본 장소들을 가는 걸 좋아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대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시는 것처럼 like는 투부정사도 되고 ing도 사실 괜찮죠. 물론 의미 차이는 조금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시험용 영어에서는 뭐 투부정사 ing 다 받는다 알고 계실 겁니다. and 그리고 피터 씨는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여기도 목적어 that.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She would love going to the new 5-star restaurant downtown. 자신의 와이프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긴 지금 ing 썼죠? 똑같이 투부정사 써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는 것을 좋아할 거다 라고 확신했대요. 어디? 새로운 별 5개 식당인데 다운타운 시내에 있는 새로운 장소,
별 5개 식당에 가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그가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렇겠죠. 발렌타인데이 자신의 와이프를 위해서 아주 멋진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He smiled.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As he called. 그가 전화를 했을 때요. 식당에 전화를 했을 때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ask for의 개념, 뭐 요청하다라는 개념 맞죠? 뭐 물어보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긴 하지만 reservation 하면 예약이죠, 예약. 금요일에 예약을 위해서 요청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내가 드디어 와이프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약 전화를 걸었을 때 당연히 미소를 지었겠죠. 흐름 뒤집어 엎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미소가 빠르게 disappeared,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disappear 또 appear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하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수동 전환이 안 된다. 그래서 수동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왠지 disappeared가 밑줄이 그어 있고 맞냐 틀리냐 물어보게 되면 무조건 맞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착각입니다. 왜? 여기에 교묘하게 was가 깔리면 어떡하지? was quickly disappeared. 그러면 비동사 pp 뜨면은 이건 수동태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때 disappeared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안타깝게도 그의 미소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when 뭐 했을 때? 그가 비동사 told 했을 때. 비동사 told는 듣다란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say하고 tell을 비슷한 개념으로 잡죠. 말하다. 근데 비동사 said라고 말하면 뭐뭐라고 전해지다, 뭐 일컬어지다 라는 뜻이 되겠고 비동사 told는 듣답니다. 그래서 heard 이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겠죠. 그가 들었을 때, 자, 뭘 들었지? 목적어 that. 이 식당이 이미 완전히 예약이 되어 있다. 수동태 비동사 pp. 식당이 이미 예약이 꽉 찼는데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미소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와이프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요. That's too bad. 그거 참 안 된 일이군요. 그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I had found the right place. 내가 적절한 장소를 찾았구나 라고 난 생각했어. 라고 말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발렌타인데이, 또 금요일, 오늘이랑 날짜가 똑같네요. 자신의 와이프를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준비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약이 다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좌절스러운 경험을 겪었겠죠. 정답은 2번이겠죠. 자신감이 넘쳤다가 실망감을 느낀, 확신했다가 실망감을 느꼈겠죠. 작년 수능의 19번 문제는 이런 유형이었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1번. 주제문 한번 볼까요? 이웃이 베풀어준 친절입니다. 이게 참 멋진 지문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수업 준비를 위해서 그 전까지 한 3번, 4번 정도 읽었는데 참 멋진 지문이에요. 이웃이 베풀어준 친절. 자, 그러면 어떤 이웃이 등장했을까요? 이렇게 신경추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죠. 그래서 인칭추론을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해 보실 필요도 있긴 하겠습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 ring up. 입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는 우리가 밑에 홈마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삑삑 찍잖아요. 그게 지금 링업, 입력이 된 거를 의미를 할 거예요. 좀 이따가 문장에서 볼게요. 주인공 등장합니다. 태미 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식료품 가게에 있었어요. 그냥 마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콤마 ing 분사구문. 그런데 그 태미 씨는 뭐 했었냐면 플래닝 투부정사 했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 To pick her kids up. 됐습니까? 원래 pick up 이 단어. 우리 지난번 우리 1강 할 때도 얘기했었죠. 이어 동사일 때. 얘는 지금 대명사가 아니죠. 대명사가 아니니까 얘는 다시 일로 가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대명사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야 하지만 자리는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고요. 플랜이라는 동사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래서 피킹 하게 되면은 그건 틀린 거죠. 중고등학생 수업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투부정사는 미래형, 동명사는 과거형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플랜하면은 계획하다, 미래형 표현이니까 투부정사와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태미 씨는 마트에 있었어요.
태미 씨가 뭘 계획했냐면은 그녀의 아이들을 데리러 갈 계획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At their school dismissal time. 이거를 하나로 묶어도 되고요. 원래 dismissal이라는 거는 뭐 해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경우는 다 해산시키다. 그러니까는 그 다 보내버리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지금 보시면 그들의라고 말하면은 자신의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의 학교의 해산 시간.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학교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등교가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의 학교 해산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학교라고 하자 그냥. 학교 시간에 맞춰서 자신의 아이들을 데려갈 계획을 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겠네요. 그녀는 막 던졌어요. 식료품들, 저녁 식사를 위한 식료품들을 자신의 카트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바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냥 막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런데 이제 at the register, 이제 그 계산대에 도착을 했을 때 she attempt 투부정사. attempt란 동사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네요. 태미 씨는 시도했습니다. 지불하려고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돈을 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형광펜 준비되셨습니까? 문법 조심하겠습니다. 콤마 only to realize가 나오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우리가 문법 수업을 저랑 같이 했었다면 예비 고등 수업 때서 이 친구는 본 적이 있겠지만 좀 안타깝죠. 여기선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only to 부정사는 좀 조심할게. 오로지 뭐뭐 하다. 이게 아니거든요. only to 부정사는 어떤 뜻입니까? only to 부정사는 그러나 결국 뭐뭐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나 결국 뭐뭐 하다. 뭐 이걸 좀 어렵게 말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의 결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그걸 알지 말고요. 느낌을 잡아보시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면 가장 만만한 애가 누굴까 나연아?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진 가장 만만한 애는 벗이겠죠. 그래서 벗이 들어가게 되면 접속사, 등의 접속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다시 문장을 갖춰요. 그래서 주어, 동사의 형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조심할 건 이 동사가 시제와 수일치를 또 한 번 잘 갖춰야 된다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문장을 보게 되면 그녀가 신용카드로 돈을 내려고 했죠. 해석 먼저. 그러나 결국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이렇게 나가는 건데 누가 깨달았냐면은 태미 씨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문장을 바꿔 쓰게 되면 콤마 but 하지만 그녀가 she 주어가 등장했지. 그럼 투부정사가 다시 동사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제가 지금 과거 맞습니까? 그러면 realized 이렇게 지금 다시 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to realize의 밑줄을 긋고 걔가 맞냐 틀리냐라고 할 때는 그 앞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앞에 only가 있는지 but이 있는지에 따라서 to realize가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죠? 계산대에서 태미 씨가 신용카드로 돈을 지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깨닫게 되었죠. 자, 뭘 깨달았어요? 목적어 대시 생략되면서 과거 완료 시제 그녀가 두고 왔대요. 뭘? 신용카드를 집에 두고 왔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대요. 아이고, 그럼 계산 못하잖아요. This was the second time. 자, 이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In just over a week. 단지 일주일 사이에 일어났었던 두 번째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마 바쁘게 살아왔을까요? The cashier. 심지어 그 계산대에 있는 직원, 뭐라고 하죠? 뭐 계산 도와주시는 분, 계산원인가요? 심지어 기억했습니다. 콤마 ing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태미 씨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때 일을 기억했대요. 자, 그럼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혹시 까먹지 않았었나요? 신용카드요. 지난주에도 까먹은 적 있지 않나요? 라고 태미 씨에게 물어보면서 기억을 했다라는 거죠. She needed the groceries. 태미 씨는 필요했습니다. 그 음식들이 정말로 필요했죠. 콤마 which had been rung up.
콤마 위치로 지금 잡아놨네. 그러면 이거 콤마 that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쵸? 얘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겠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가장 만만한 접속사 and. 그리고 선행사가 the groceries 복수니까 they. 그리고 had been rung up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늘 또 조심하자. 어떻게? which냐 and 혹은 대시냐. 우리 이런 걸 늘 조심하자는 거죠. 태미 씨는 정말 그 음식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수동이야. 수동 입력되어 있었죠. 자,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음식들이 입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계산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미 바코드 다 찍어서 계산대에 입력이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삑 찍어서 88,000원입니다. 근데 신용카드가 없네요. 놓고 오지 않았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말 그 음식들이 필요했는데 그 음식들은 이미 계산대에 입력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she had no way. 그렇지. 그녀는 방법이 없었네요. 뭐 할 방법? To pay for them. 그것들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음식들이겠죠. 음식들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대한민국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니야 재현아? 아마 뭐 삼성페이 하면서 뭐 이걸로 그냥 할게요. 이것도 될 텐데 삼성페이가 없었나 봅니다. just as. 여기서 just as를 뭐뭐 할 때 이렇게 해석할까요? 부사절의 when의 느낌. 뭐 했을 때? 그녀가 was about to 부정사하려고 했을 때. 자, 단어 밑에 한번 써볼게요. 조금 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비동사 about to 부정사. 이거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은 아마 about이 다른 단어로 변형돼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한번 다시 봐볼게요. 자, 원뜻 먼저 갈게요. 뭐뭐에 대해서란 느낌이 아니에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외워야 되는지 알겠죠? about 하면 우리가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바꿔 쓸 거야. about이 다른 친구로 바뀌거든요. be로 바뀌어요. be. 근데 그건 그때 볼 거예요. 그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 하려고 했을 때 태미 씨가 막 abandon, 버리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그냥 뭐 포기하다 아마 이 뜻으로 내었을 것 같아요. 그녀의 식료품을, 음식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음식 놓고 돌아가려고 했는 거죠. 그랬을 때 소재 바뀌어요. 이제 친숙한 얼굴이 어디에? 줄에 있던 아마 계산대 줄이었었겠죠. 줄에 있었던 친숙한 얼굴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태미 씨의 눈을 사로잡았죠.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람을 지금 만났나 봐요. 그 사람이 바로 앨리스였고요. 그 앨리스는 바로 그녀의 이웃, 태미의 이웃이었네요. 그래서 인칭 추론 조심하시라고요. 태미 씨의 이웃이었습니다. With a sympathetic smile. 우리 sympathetic 하게 되면은 뭐 동정어린 이런 뜻이죠. 뭐 동정적인. 굉장히 동정어린 웃음을 지으면서 아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웃음을 지으면서 앨리스 씨는 reassured 했습니다. 안심시키다라는 뜻이지. 굉장히 동정적인 웃음을 지으면서 앨리스 씨는 태미를 안심시켰습니다. 뭐라고 안심시켰을까? Go get your kids. 아이들 빨리 데리러 가세요. 지금 학교 시간이잖아요. I will take care of your bill. 와, 표현 너무 멋있게 썼다. 내가 처리할게. 내가 네 계산서 내가 처리할게. 영수증이라고 하지 말고 계산서 내가 처리할게. 그럼 이거 뭔 소리예요? 내가 대신 돈 내줄게. 빨리 가서 아이들 데리러 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Overwhelmed by the kindness. 자, overwhelmed 썼어요. 그런데 지금 분사구문인 걸 봤었을 때 아마 이거는 부사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도 뭐 가장 만만한 as, she, was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 생략시키고 주절과 주어가 똑같으니 반복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영어는 she를 날려버렸고 was 어떻게 비동사에다가 ing를 쓰는데 비동사는 성격이 약한 동사더라. 그렇죠? 그래서 날아가면서 overwhelmed만 남았네요. being 다시 들어가도 괜찮아요. 생략되든 말든 그건 여러분 마음이니까.
우리 오버함 하면 압도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압도되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moved 혹은 impressed. 응? 무브하면은 이상하다? 근데 감정 동사일 때는 감동시키다. 맞아요. 그걸 언급하셨죠. 그래서 impress도 마찬가지죠. 감명을 주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overwhelmed 이 의미라는 거예요. 아, 감동되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누구, 뭐에 의해서 이러한 친절함. 이런 친절함은 누굽니까? 앨리스 씨가 베풀어 준 호의였었지. 이러한 친절함에 감동되어서 태미 씨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스웰하는 것을 느꼈다. 조심. 우리 이런 거 중학생 때부터 봤잖아. felt. 지각 동사. 맞아요? her heart.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 그러면 여기서 swell은 자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거 분사가 안 되고 swelling, ing는 가능하겠죠. 그 호의에 의해서 정말 감동을 받아 태미 씨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swell, 부풀다라는 뜻입니다. 심장이 부푸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과 함께? with gratitude, 감사함. 감사함과 함께 심장이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대요. 선생님, 그리고 고지혈증 걸렸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벅차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심장이 부풀어 올랐다라는 건 마음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as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의 느낌이네요. 뭐 하면서? 그녀가 rushed up, 막 달려나가면서요. 자, 왜 뛰어나갔죠? 왜 rush, 서둘러 나갔습니까? To collect her children,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수집하다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면서 자신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면서 1번 지문이 끝났습니다. 정답이 몇 번일까요? 우리가 이게 수시용이다 보니까는 느낌을 한번 잡아보게 되면 2번은 아니죠. 그쵸? 아마 5번 embrace, 좀 꽤나 당황스러웠다가 grateful, 감사함을 느꼈겠죠? 1번 어려운 내용 없죠? 1번 괜찮았습니다. 근데 2번부터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조금 그려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 루크 섬에서의 산책입니다. 루크 섬에서의 산책. 그리고 이게 각주가 3개가 달려 있는데 첫 번째 각주에 soft shoulder라는 게 포장하지 않은 갓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느낌상으로는 비포장길일 거예요. 흙으로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스팔트가 없고요. 제 생각에 여러분이 이 지문을 머릿속으로 잘 그리려면 사진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기가 나오거든요. 3번째 문장이 있기가 나오고 이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는 사진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히 보이실까요? 제가 조금 옆으로 움직여 볼까요? 자, 지금 여기가 첫 번째 각주에 나와 있는 소프트 숄더의 느낌입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 그러니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흙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것들이 쫙 올라가 있고요. 여기 이끼가 지금 막혀 있거든요. 혹시 이끼를 만져보셨을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끼는 되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누우면은 그 누운 모습 그대로 자리가 푹 패여요. 그럼 생각해 봐봐. 지금 이 날씨는 아직 조금 춥겠지만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내려다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나뭇잎들 사이사이에서 빛이 쏟아지는 것도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파란 하늘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 거냐면 이 문장들이 여기 나와요. 2번 지문에서. 그리고 만약에 바닷가가 주변에 있다면은 이 고요한 산 속에서, 고요한 숲 속에서 바다가 출렁거리는 소리라든지 백고동이의 소리도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2번 지문.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조금 길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갈 거고요. 지금 이건 머릿속으로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림 다시 볼게요. I'm walking. 저는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시제 내에 어떻게 걷고 있어요? barefoot입니다. 우리 bare 하면은 드러난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맨발이에요. 나 맨발로 걷고 있어. 어디를 걷고 있는데요?
my favorite part.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에서 맨발로 걷고 있어요. 어디? 루크 섬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맨발로 지금 걷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아스팔트 길이면 맨발로 걸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바로 포장되지 않은 길, 흙길입니다. 흙길. 어디에? 한 언덕에 흙길을 지금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South of my house, 나의 집의 남쪽에 있는 언덕에 흙길을 가장 좋아하는데 거길 지금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Partly shaded by pine trees, but with sun leaking. 자, 이제 여기 서술형 조금 조심해 볼게요. 부분적으로는 일부는 어떻게 돼 있어? shaded by. 과거 분사 썼네요. 그래서 현재 분사가 아니니까 뒤에 명사 목적어 안 나오고 by 목적격으로 끝났죠. 아마 이거는 콤마의 느낌을 잡으면은 이 친구는 아마 콤마, 뭐 which, 그리고 비동사 was 아마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게 같이 슉 하고 생략이 됐겠죠. 나의 집의 남쪽의 언덕의 흙길, 여길 맨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었나요? shaded, 그늘이 져 있었어요. 소나무로 그늘이 져 있었긴 했었죠. 그러면서 음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소나무로 그늘은 져 있었지만 with 명사 분사 구문 이렇게 썼네요. with 명사 분사 우리 예전에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죠. leak 하면은 이것도 교과서에 나왔었네요. 새다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leak through의 느낌을 잡으면은 새어 들어오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들어오다. 뭐를 통해서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소나무에 의해서 그늘이 져 있긴 했어요. 음침하진 않았습니다. but 하지만 태양빛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곳저곳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었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숲속의 길을 걷고 있어요.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소나무로 그늘이 져 있긴 하지만은 태양빛이 쫙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ground is covered. 이 땅은 뒤덮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두꺼운 녹색 매트리스로 뒤덮여 있죠. 그런데 무엇의 매트리스죠? 이끼에 두꺼운 녹색 매트리스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푹신푹신한 이끼가 땅을 지금 뒤덮고 있다는 거네요. and 그리고 자 여기를 이제 머릿속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When I lie down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뭐 할 때? 내가 lie down 할 때 눕다. 그리고 내가 누울 때 하고 여기에서 좀 끊는 게 좋아. 왜냐면 이게 부사절이 지금 먼저 나와서 콤마를 찍는 게 좀 좋았을 것 같아. 안 그러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몰라요. 저 여기서 끊었어요. 그리고 내가 누워 있을 때 그것은 일자합니다. To shape of my body. 우리 이 단어가 조금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시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끼의 매트릭스를 가리켜요. 내가 누워 있을 때 이 이끼 매트릭스가 즉 이 이끼가 yields 내어줍니다. 사실 yield가 여기 양보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물론 생산하다라는 뜻도 있긴 하지만요. 내어줍니다. 그 모양을 내어주는데 나의 신체의 모양에 맞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푹신푹신한 이끼 매트릭스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눈밭에 누워보신 적은 있잖아요. 이끼에는 누워본 적은 없죠. 혹시 뭐 채원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눈에 누워서 막 이렇게 천사 이렇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푹신푹신한 눈에 딱 눕게 되면은 그 눈이 우리의 몸에 맞게 자세를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모양 그대로 그 눈에 그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에 딱 누워 있었을 때요. 푹신푹신하고 두껍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신의 몸에 맞게 자리를 딱 내어주었다. 지금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눕게 될 때 이 매트릭스는 이끼 매트릭스는 나의 몸에 딱 맞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딱 알맞게 내어준다라는 거죠. I look up at the patches. 저는 올려다 봅니다. The patch라고 말하면 원뜻은 이 조각이죠. 머릿속에 또 그려보세요.
파란색과 하얀색의 조각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있다가 between the trees, 나무들 사이에서 파란색과 하얀색의 조각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참 이쁘게 잘 썼다라고 느꼈는데 우리 여기 윗부분 보게 되면은 소나무로 그늘이 뒤덮여져 있긴 하지만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봤었을 때 소나무가 하늘을 가리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 파란 하늘도 보이고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는 하얀 공간도 지금 보였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그 파란색과 하얀색의 조각들, 그 하늘 전경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and 그리고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도 들을 수 있었죠. 무엇의 소리? 갈매기, seagull 하게 되면 갈매기입니다. 갈매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요. The soft hum of a motorboat far, far away. 우리 그 HUM 이거 아마 여러분 그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을 건데요. 그 8과인가요? 그 딱따구리인가요? 6과인가? 그 신화 얘기에서 딱따구리 아닌가? 벌새인가? 뭐 어쨌든 어떤 지문에서 이 단어 나왔습니다. 윙잉거리는 소리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윙잉되는 소리. 그래서 보통 허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HUM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갈매기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고 부드러운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대요. 무엇에? 배인데 저 멀리서 배에 윙잉대는 소리와 갈매기들의 소리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If one listens, 만약 누군가가 듣는다면 There's always music on this island. 아마 언제나 음악이 있을 거예요. 이 루크 섬에는 언제나 음악이 있을 거래요. 자, 그럼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The waves of rolling into the shore. 표현 이쁘더라고요. 여기서는 파도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들어오는 into the shore. 해안가로 들어오게 되는 이 파도 소리가 철썩하는 소리 있죠. 이 파도 소리가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Waves of sound. 뭐 소리의 파도를 만듭니까? 아니. 소리의 파도가 아니라 조금 느낌으로 보자면 물결. 소리의 물결을 만들게 됩니다. 파도가 철썩철썩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는 이 소리가 소리의 물결을 만들어요. 때로는 조심해 콤마 때로는 하면서 지금 여기 동사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분사처럼 혹은 명사 덩어리처럼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어떻게 철썩철썩거릴까? 때로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철썩 그리고 때로는 밑에 나와 있나요? 2박자와 트리플 이건 3박자입니다. 2박자와 3박자의 리듬으로도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오프비트 이게 뭐 엇박자라고 하던데요. 엇박자 당김음으로도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엇박자 당김음 이게 뭐 2박자의 리듬, 3박자의 리듬 제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바다에 가보시면은 파도가 균일하게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규칙적으로 치기도 하지만 쿵 하면서 치기도 하고 좀 나중에 뒤늦게 파도가 치기도 하잖아요. 이걸 아마 그렇게 지금 표현한 것 같아요. or set against the arpeggio 이렇게 얘기하네요. 이런 모든 것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를 배경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아르페지오와 글리산도. 무엇에? 새들의 아르페지오와 글리산도를 배경으로 모두 만들어져 있다. 이건 또 뭔 말이냐면은 뭐 음악 해보신 분들은 아르페지오, 뭐 글리산도 들어봤겠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음악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건 새가 그 주변에서 짹짹거리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갈매기가 울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주음은 뭐예요? 파도가 철썩철썩거리는 소리. 맞죠? 그런데 배경으로는 뭐가 있었다?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 갈매기가 끼룩끼룩 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걸 배경으로 파도가 규칙적으로 철썩거리기도 하고 가끔 엇박자로 철썩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 섬에는 음악이 있다라고 말한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Lying here in my moss bed and listening to the sounds. 분사 구문이네요. Lying and listening to. listen 자동사.
분사구문. lying here in my moss bed. 여기에 누워서 나의 이끼로 된 침대에 누워서 이 소리들을 듣고 있으면 어떤 소리인 줄 알겠죠? 파도 소리, 새 소리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 it's easy. 참 쉬워요. 뭐 하는 것이 쉽습니까? To drift off to sleep. 외우지 마세요. 어떤 그냥 drift off to sleep 하면은 잠에 빠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drift라고 말하면 이게 미끄러지다라든지 뭐 표류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빠지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침대에 이끼 침대에 누워서 이 파도 소리와 새 소리를 듣게 되면 참 잠들기 쉽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이 여행 갈 수 있겠죠. 제가 간혹 가다가 뭐 수업 끝날 때 돈 많이 모아서 여행 가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 이런 여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요거 사진 사파 준비하면서 언젠가 이런 여유 있고 싶겠다. 여기 딱 누워서 이끼 침대에 딱 누워서 파란색과 하얀색의 그런 덩어리들, 패치였었나요? 조각들, 빛이 쏟아지는 것도 느껴보고 저 멀리서 파도 소리와 새 소리 이런 걸 듣게 되면 잠들기 참 쉽지 않을까요? 어때? 채연이 여기 누워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개념과 서양의 개념 조금 다르죠. 이끼 막 지저분할 것 같고 막 벌레 다니니까 그러죠. 뭐 어쨌든 이런 여유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루크 섬에서의 산책이었습니다. 머릿속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3번. 뭐 아까 우리 2번에 정답 안 맞춰서 4번이었었고요. 3번. 미술 전시회의 관람 중 생겨난 변화. 미술 전시회 관람 중 생겨난 변화. 이거는 그 함의추론 문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문장 삽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용 위주로 한번 보시고 변화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신경 변화만 있던 건 아니고요. 뭔가가 지금 나의 관점이 전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accompanying이 나오게 되면서 콤마가 찍혀 있으니까 이건 분사 구문이 된 거겠죠. 그래서 주절의 주어 I와 같았을 거예요. 우리 accompany라고 얘기하면은 뭐 수반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반하다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하다 이런 의미예요. 뭐 동반하다, 함께하다 이런 의미가 되면 되겠죠. 맞는 자료예요? 깜짝 놀랐네. 다시 내 친구 사라와 함께하면서 자 어디로? On Art Exhibition이네요. 전시회죠. 미술 전시회에 내 친구 세라와 함께하면서 나는 알아냈습니다. 찾았는데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 저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뭐 하고 있는? Walking behind her through the gallery. 걷고 있는 나 자신인데 그녀 뒤에서 걷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지금 시작부터 좀 느껴봐야 돼요.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고요. 세라 뒤에서 걷고 있는 나. 그냥 세라를 따라다닐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갤러리 곳곳에서 그 전시회 곳곳에서 세라의 뒷공무니를 밟고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리드하는 게 아니죠. 세라가 리드하면서 나는 그냥 따라다닐 뿐이에요. As he walked through, 우리가 걷고 있었을 때 그 여기서는 뭐 예술 전시품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그 예술 전시품들을 곳곳을 걸어 다니면서 나의 정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도하게 되었다. 뭐 완도하면 돌아다니다 라는 뜻도 맞겠죠. 좀 다른 의미로 보면은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술품 주변을 막 걸어 다니면서요. 솔직히 내 정신은 조금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지금 막 좀 혼란스러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는 단지 뭐 하고 있었을 뿐이니까 went through the motion. 자, 우리 단어가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하셔야 되겠습니다. go through the motion. 외우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움직임을 통해서 가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뭐 흉내내다.
신용하다, 신용을 내다 이런 의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라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니고 있는 나, 그리고 예술품 그 작품들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마음은 굉장히 방황하고 나는 그냥 뭐하고 있었을 뿐이래. 나는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대. 뭔 말인 줄 알겠지? 세라라는 사람은 이 미술 전시회에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나는 미술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흉내만 내면서 그래, 야 저거 보기 좋다. 야 이거 진짜 멋진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지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은 실제로 나의 것이 아니래요. 자, 이걸 조금 의역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는 아마 좋아하는 것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미술, 예술,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나와는 거리가 좀 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선택하지 않아요. choose to 부정사 썼네요. ing 쓰면 안 됩니다. 보통 시간을 쓰지는 않아요. 뭐 미술 작품, 그림이나 그리고 sculpture, 조각상인가요? 그림과 조각상에다가 시간을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술은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개념이 아니죠. 하지만 세라는 어떻게 했어요? 열정적으로 막 움직였어요. From A to B, 한 작품에서 다른 작품으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세라는 미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나는 어땠다고요? 나는 그냥 내 마음은 방황할 뿐이고 그냥 세라를 흉내냈을 뿐이고 미술 완전 내 스타일 아니야. 난 여기저기 그냥 난 내 관심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세라는 정말 열정적으로 한 작품 한 작품을 꼼꼼히 봤나 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지? 나는 그냥 따라다녔어. 어떻게? 패시브리. 수동적으로.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다녔을 뿐이야. 됐죠? I wasn't interested in.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요. The exhibition at all. 저는 그 전시회 그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요. But 하지만 변화가 생기나? 하지만 한 작품이 한 예술 작품이 caught my eye. 나의 눈을 잡았다. 뭔 말이에요? 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관심에 맞는 예술 작품을 찾았나 봐요. Its bright colors. 그 예술 작품의 밝은 색깔과 독특한 디자인이 drew me in. 나를 잡아당겼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나를 잡아당겼다.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저는 느꼈습니다. 뭘 느꼈어요? 예상하지 못한 잡아당김. 그것을 향한 예상치 못한 잡아당김을 느꼈다. 그럼 결국에 이것도 뭐예요? 그것이라는 거는 결국에 그 한 예술 작품을 말하는 거겠고 그 예술 작품을 향한 예상치 못한 잡아당김이라는 결국 끌림이라는 거겠지. 결국에는 나는 그 예술 작품에 갑자기 끌리게 되었어요. 뭐 하면서요? 과거 분사네 콤마 absorbed. 완전히 흡수되어서 완전히 매료되어서 무엇에? 그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에 의해 완전히 매료된 채로 저는 예술 작품에 엄청난 끌림, 예상치 못한 끌림을 느꼈죠. 왜 unexpected라는 단어가 좋은 줄 알아요, 이니야?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원래 나라는 사람은 예술 작품에 애초에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나는 미술 안 좋아하는데? 와, 근데 이게 이렇게 멋있었구나 라는 식으로요. 이 순간이 바꿔놓았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나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네, 아주 좋죠. 이제 변화가 생겼네요. 저는 이거 문장 삽입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걸요? 이 순간이 뭐죠? 예상치 못한 끌림. 그렇죠? 그리고 이 순간이 나의 관점을 바꿔놨다라면 이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 됐습니까? 연결될 것 같은데요. 나의 처음의 무관심은 disinterest잖아요. disinterest, 관심이 없는 거니까. 내 처음에 무관심, 예술에 관심 없었죠. 이러한 무관심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호기심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나는 적극적으로 예술 작품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와, 이건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as 뭐 했을 때? 내가 appreciate 하기 시작했을 때. 여기서도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 감상하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뭐 우리가 예전에 고2, 고1 때도 내신 대비했던 것처럼 appreciate는 워낙 뜻이 많습니다. 그죠? 뭐 감상하다, 진가를 알아보다, 인식하다, 평가하다. 그래서 여기선 감상하다라고 제가 적어놨었네요. 제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창의성을 감상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 관심이 없던 것은 결국에 완전한 호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호기심이 뜻하는 게 뭐겠어? 바로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겠고 그 창의성을 감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네요. 이제 instead of just following Sarah, 그냥 세라를 그냥 따라다니는 것 대신에, 그쵸? 위에서 수동적으로 따라다녔잖아요. 흉내만 냈고요. 그 대신에 나 어떻게 했어요? 나 exploring 하기 시작했어요. start ing 썼고요. 당연히 to 부정사 되는 거예요. 그쵸? to explore 가능하죠? 나는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시품들을 나 혼자 탐구해 보기 시작했대요. 선생님, explore 탐험하다라는 뜻인데요. 그것도 맞지만 탐구하다. 그래서 뭐 열정적으로 바라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 혼자서 그 예술 작품들 정말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콤마 ing spending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썼네. on 어디에? each piece. each 뒤에 단수명사. 그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ing feeling. 됐어요? 두 번째 ing 1번 spending, 2번 feeling. 그리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걸 느꼈습니까? engage with the art 하면서 끝나요. 사실 이 비동사 engaged with 하면 이게 뭐뭐와 관련이 있다 막 이렇게 해석하실 건데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매료되는, 빠져드는 이런 의미로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feel. 보통 우리가 뭐 지각동사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 감각동사라는 개념도 있지.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과거 분사, 동사에서 나온 형용사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부사가 껴들어갔지. 그러면 다시 저는 이제 그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고요. 점차적으로 예술 자체에 매료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대신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었죠. 그 사건은 뭔가요? 수동적으로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예술 작품 하나가 내 눈을 딱 사로잡았죠. 이 문장도 문장 삽입이 괜찮겠죠. 여기도 문장 삽입은 좋을 겁니다. 윗부분에 있는 내용은 관심이 없었던 나의 상황. 그런데 여기를 기점으로 예술 작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으니 여기도 문장 삽입이 괜찮고요. 여기는 함의추론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한 나의 관점을 바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네,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정답은 우리가 봤었을 때는 5번이었겠네요. indifferent, 무관심했었다가 fascinated, 이게 engaged였었네요. 마지막 문장에 매료된, 그렇죠? 이끌린, 네, 이렇게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3번 어렵지 않죠? 2번은 머릿속으로 그림을 좀 그렸어야 됐지만 3번은 그냥 우리가 바로 글로만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4번 질문 해볼까? 조금 슬픈데요. 사실 슬프진 않아요. 기쁨에 벅찬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4번. 아들의 목소리에 의식이 돌아온 베르나입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의식이 돌아온 베르나. 각주 달려있는 단어가 있었고요. 플리커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도 있겠는데 머릿속으로 그려보셔도 괜찮겠습니다. For 3 days, 3일 동안 베르나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Had been lost. 일단 생김새를 조금 조심하잖아요. 나
비동사 lost. 일단 수동이야. 그치? 일단 수동. 그리고 그 앞에 had 플러스 pp 뭐예요? 요렇게. 그래서 had 플러스 비동사의 과거분사.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비동사의 수동태니까 과거 완료 시제의 수동태. 이런 느낌이라는 거. 됐죠? 그리고 다시 우리 완료 시제는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그래서 3일이란 시간 동안 for로 잡았어요. during으로 바뀌면 안 되죠. during도 전치사지만 쓰임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연히 while도 안 되겠죠. 여기서는 분사 구문으로 쓴 게 아니라 애초에 전명구로 지금 활용했기 때문에 while 안 되겠고 during도 안 되겠고 완료 시제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등장해야 되겠죠. 3일 동안 베르나 씨는 had been lost. 완전히 사라졌어요.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뭔 소리죠? 어디 속에서?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무의식에 빠져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식이 없었대. 무의식의 바닷속에서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The rhythmic beep of the heart monitor. 리듬감이 있는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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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거리는 소리. 무엇에? 심장 감시 장치에 삑, 삑 거리는 소리. 모니터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감시 장치라고 하지 말고요. 그걸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요거. 우리 뭐 의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띠딕 띠딕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여기서 허트 모니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심장을 관찰하는 기계에 삑삑거리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유일한 멜로디였습니다. They dared to break the silence. 주격 관계 대명사 나왔고요. 위치로 바꿨을 수도 있겠는데 외워야 될까요? 외우지 말까? 좀 고민이 돼요. 일단 dare 투부정사입니다. 이 dare라는 단어는 좀 고어가 됐어요. 그래서 현대식에서는 많이 이렇게 쓰이지는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 dare 투부정사면은 감히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요. dare 투부정사 감히 뭐뭐 하다. 그러면 여기서 유일한 멜로디였다. 어떤 멜로디? 감히 깨부수는 뭐를? 그러한 정적, 고요를 깨부수는 건 유일한 그 소리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병실인 것 같아요, 나연아, 그렇죠? 그리고 무의식이니까. 의식이 없으니까는 당연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고 삑 거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부실 수 있었던 유일한 소리였대요.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베르나의 호흡은 was very shallow. 굉장히 얕았습니다. 호흡이 얕았다? 네. 숨소리가 굉장히 약했네. and 그리고 그녀의 남편 프레드 씨는 spent a lot of time crying by her bedside. 여기도 spend 시간 명사 ing 나와 있는 거 맞아요? spend 시간 ing. 그리고 그녀의 남편 프레드 씨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울면서 보냈죠. by. 선생님 수동태가 아닌데요? 수동태가 아니지 by 전치사 어디 옆에서라는 장소의 느낌. 그녀의 침대 옆에서 많은 시간을 울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베르나 씨가 3일 동안 무의식의 바닷속에 빠져 있으니 또 숨소리는 굉장히 옅으니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As Saturday afternoon light. 여기는 흐름이 바뀌네요. 토요일 오후에 빛이 came in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을 때. 토요일 오후의 빛. 시간을 보여주는 건가요? 저는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빛 한 줄기가 창문을 통해서 딱 들어오게 됐을 때. 이게 약간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빛 한 줄기가. 토요일 오후에 빛 한 줄기가 딱 창문에서 들어오게 되었을 때 베르나의 아들인 톰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그녀의 병실 안으로 걸어오게 되었죠. 희망적일까요, 이제? 그녀의 눈은 베르나죠.
엄마의 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과거 완료 시제의 수동이네. 감겨져 있었습니다. For the past 3 days. 과거 3일 동안 그녀의 눈은 계속 감겨져 있었죠. 왠 줄 알지? 나야 무의식에 빠져 있었잖아요. 하지만 a flicker. 희망의 깜빡임이. 근데 그게 어떤 깜빡임이지? 인식. 그러니까 무엇인가 알아차린다라는 희망의 깜빡임이 sparked. 불꽃을 펴올렸습니다.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그 인식의 희망의 깜빡임이 불이 붙었대요. 뭐 했을 때? 엄마가 아들의 목소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를 딱 듣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 알아차리고 있다. 그 인식의 희망의 불꽃이 딱 튀어오르게 되었대요. 그럼 자신의 아들의 목소리를 인식했나 봐요. 그쵸? 안녕 엄마. 엄마 안녕. 톰이 말했습니다. 톰의 목소리를 들었네요. 베르나의 eyelids. 이게 그 리드가 뚜껑이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눈뚜껑이라고 하지 말고 눈꺼풀. 베르나의 눈꺼풀이 약간 움직였어요. 의식이 돌아오나 봐요. 콤마 her gaze locking onto Tom's face. 콤마 ing 구문인데 선생님 여기 her gaze는 어떻게 쓴 거죠? 이거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니까 이렇게 지금 남겨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같았으면 생략을 시켰겠죠. 됐죠? 베르나의 눈꺼풀은 약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톰의 얼굴에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뭐 했어요? 톰은 reach out,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enveloped, 감쌌죠. 뭘? 엄마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She squeezed my hand. 엄마가 나의 손을 꽉 잡고 있어요. squeeze라는 게 원래 저기서 꽉 잡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게 쥐어 짜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라고 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choked voice. 원래 이 초크라는 거는 또 막 질식시키다 이런 무서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조르다예요. 그래서 아마 목이 맨 소리 아닐까요? 막 울먹울먹거리고 막 울고 싶을 때 막 목이 막 잠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이 맨 소리로 아빠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콤마 다시 a wave of astonishment washing over 블라블라블라. 자 지금 여기도 주어하고 ing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달랐으니까 얘를 지금 남겨둔 거겠죠. 다시요. 그렇죠? 무엇의 하나의 물결이? astonishment는 우리의 놀라움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astonish 하면 놀라게 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운 하나의 물결이 washing over the room. 그 방을 휩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놀라움이 방 안을 휩쓸었대요. 왜 놀랐는지 알겠죠? 3일 동안 의식이 없던 엄마가 아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게 되었죠. 프레드 누군지 알죠? 남편이잖아요. Who had been a constant presence by your side. 프레드 다음에 turned to가 지금 동사로 나오는 거죠. 주격관계대명사에 묶여 있습니다. 지속적인 존재였었던 프레드. 이게 또 직역이지. 지속적인 존재라고 말하면 뭘까요? 계속 옆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녀 옆에 아까 우리 침대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녀 옆에 계속해서 있었던 프레드 씨가 남편은 turned to Tom. 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리 turn to 하면 이게 의지하다라는 뜻이 또 있거든요. rely on처럼요. depend on처럼. 근데 turn to 하면은 결국에는 시선을 돌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와이프 곁에서 계속 지켜주었었던 이 프레드 남편은 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콤마 a spark of anticipation
flickering. 지금 보면은요.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사절의 주어를 남겨두고 계속 ing를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무엇의 불꽃? 이것도 anticipation,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의 불꽃이 그의 눈에서 번쩍거렸습니다. 그러면 그의 눈은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프레드 씨가 톰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기대감의 불꽃이 그의 눈에서 번쩍였다. 아마 프레드가 되겠죠. 프레드의 눈에서 번쩍였습니다. 아마 이 프레드 남편은 계속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서 지켜줬다가, 그렇죠? 아내란다. 톰이 들어오면서, 아들이 들어오면서 그 와이프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기대감의 불꽃이 그 눈에 가득 찼습니다. 하면서 4번 지문도 끝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프레드의 심경으로 봤었을 때 아마 4번이겠죠. 4번. 그렇죠? 슬펐다가 희망찬. 네, 이런 느낌이 되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 어떻습니까? 신경추론 문제까지 우린 다 끝났네요. 그러니까 2강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되겠지만 다음 수업에서는 조금 더 불편하게 들을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말 표현 그리고 내용 표현이 다시 또 중요해지게 되겠죠. 4번 지문 2강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시 분석할 수 있는 시간과 단어 시험 좀 이따 한번 봐볼까요?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